날짜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 함수는 1권에서 104페이지에 날짜 시간 함수라고 하는 계산 함수 문제가 있고요. 개념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year, month, day라고 하는 함수는 셀에 입력된 날짜 중에서 내가 필요한 날짜의 연도 부분, year, 월 부분, month, 일자 부분, day 해당되는 필요한 부분들을 추출할 때 쓰는 함수인데요. year, month, day 함수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year 입력하시고요. 시리얼 넘버, 날짜가 입력된 셀을 클릭해서 확인하면 월, 일 날짜가 입력된 부분 중에서 연도만 추출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다음 month라고 하는 함수는요. 날짜의 월 부분만 추출하는 함수죠. month 날짜 함수, 날짜 셀 가지고 오면 월 부분만 추출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마지막 day 함수는 날짜 부분에서 일자 부분을 추출하는 함수입니다. 날짜를 추출하는 year, month, day라는 함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리얼 넘버, year 사용할 때 나오는 이 시리얼 넘버가 뭔지를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얼 넘버라는 개념은 엑셀에서 날짜는 8월 18일 입력하면 오늘 날짜가 자동으로 연도까지 인식이 돼서 날짜가 입력이 되죠. 이 입력하는 방식은 셀 서식에서 날짜를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날짜를 표현하는 방법을 기능으로 활용할 뿐인 거지 엑셀에서 날짜는 인식은 다시 사용자 지정을 일반으로 바꿔보면 44,791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은 엑셀의 날짜는 1900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현재 입력한 8월 18일까지의 일수를 계산해서 기억을 하고요. 이것에 대한 표현 방법을 내가 원하는 날짜 서식으로 바꿔준 개념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시리얼 넘버라고 하는 개념은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다음 hour, minute, second라고 하는 시간 함수입니다. 방금 전에 했었던 year, month, day는 날짜에서 연도, 월, 일자를 추출하는 함수였었죠. hour, minute, second라고 하는 함수는요. 시간에서 시간, 분, 초를 추출하는 함수입니다. 시간을 추출하는 것도 방금 했던 날짜 추출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hour 시간 부분을 클릭해서 가지고 오면 시 부분을 추출하는 함수 hour입니다. minute 함수는요. 분이죠. minute 분을 시간에서 분을 추출하는 함수입니다. second는 초입니다. second 입력하고 시간 부분을 시간 셀을 클릭하면요. 이렇게 시간에서 초를 추출하는 함수입니다. 이 hour, minute, second입니다. 현재 날짜와 현재 시간을 가지고 오는 함수인데요. today 입력하고요. 가로를 열고 그대로 가로를 닫습니다.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요. 그러면 컴퓨터 상에서, 시스템 상에서의 오늘의 날짜를 찾아주는 함수입니다. 오늘 날짜 8월 18일이거든요. 현재 오늘 날짜는 8월 18일이지만 이 파일을 저장했다가 내일 다시 열면 시스템 날짜가 8월 19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여기 결과 셀도 8월 19일로 바뀐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now라고 하는 함수는요. 현재 날짜뿐만이 아니고 현재 시간까지를 함께 나타내주는 함수입니다. 지금 3시 50분이거든요. 3시 50분이 지나고 3시 51분이 되면 이 현재 now라는 함수의 시간이 함께 바뀝니다. 기다렸다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바뀌었죠? 다른 곳에 작업을 한번 해보면 50에서 51분으로 바뀐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데이트라고 하는 함수는요, 날짜와 시간을 구하는 함수 데이트 타임인데요. 데이트 함수 한번 입력해 볼게요. 데이트 입력하면요, 인수가 년, 월, 일을 차례대로 입력을 할 수 있게끔 나옵니다. 연도는 2022를 숫자로 입력하셔도 되고요. 셀 입력이 되어 있는 셀을 클릭해서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2022, 그 다음 월은 월이 가지고 올 셀, 그리고 일을 가지고 올 셀. 그럼 각자가 입력된 셀을 참조해와서 2002년 5월 10일이라는 날짜를 데이트라는 함수가 만들어주는 함수입니다. 날짜 함수입니다. 다음 타임이라는 함수도 방금 했던 데이트 함수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 분, 초를 지정을 하면 다시 시간으로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함수입니다. 타임, 시간, 분, 초를 각각 입력해주면 시간 데이터로 셀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함수입니다. 자, 이제 날짜 함수에서 여기까지 year, month, day라고 하는 함수와 hour, minute, second라고 하는 함수, today, now, date, time까지는 그래, 우리가 지금 많이 썼던 단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익숙한 단어들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인수의 입력 방법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만 주의 깊게 한번 살펴봐 주세요. weekday라고 하는 함수는 날짜의 요일을 구하는 함수인데요. 요일을 우리가 요일이라고 하면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엑셀에서는 이 날짜 요일을 1년 번호로 구애를 해줍니다. 그래서 1년 번호를 구해주는데 일요일을 시작하는 날짜로 정할 건지, 월요일을 시작하는 날짜로 정할 건지, 그리고 번호는 어떻게 시작을 할 건지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윅데이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윅데이 함수라고 하면 시리얼 넘버는 역시나 날짜 번호를 얘기하는 거죠. 날짜 입력하고요. 그 다음 리턴 타입은 여기에서 이제 일요일이 1번으로 시작하겠다라고 하면 1번으로 지정을 하는 거고요. 이 월요일이 1번으로 시작하는 날짜로 지정하겠다라고 하면 2번을 입력합니다. 제가 지금 저희 학원 책상에는 일요일이 1번이고 일요일이 좋으니까 1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일요일이 1번입니다. 그럼 2022년 5월 4일은 4번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일요일 1로 시작해서 일, 월, 화, 수 4번은 수요일이죠. 맞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은 5월 4일은 수요일 이렇게 따질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다시 한번 더 이 날짜의 1년 번호를 월요일이 시작하는 2번으로 바꿨다면 월, 화, 수 3번이라는 결론을 받을 수 있겠죠. 윅데이라는 함수는 날짜의 요일 1년 번호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데이즈라고 하는 함수는 종료 날짜와 시작 날짜를 입력을 해서 두 날짜 사이에 남은 날짜, 일수를 계산을 하는 함수인데요. 우리 시험 날짜 받아놓고 D-Day 계산하죠. 똑같은 방식입니다. 데이즈, 종료 날짜, 엔드 데이트가 먼저 인수 확인됩니다. 엔드 데이트, 스타트 데이트 차례대로 입력합니다. 종료 날짜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시작 날짜 입력하면 두 날짜 수의 일수를 계산해주는 함수 데이즈입니다. 이 데이트라고 하는 함수와 아래 이 month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요. 입력하는 방식은 똑같은데 두 개의 결과가 다릅니다. 어떻게 결과가 다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데이트라고 하는 함수는요. 시작하는 날짜, 스타트 데이트 먼저 입력합니다. 스타트 데이트 입력하고요. 그 다음 month는 개월 수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2개월, 3개월 얘기하는 숫자를 입력하는 거예요. 숫자를 입력하면 2를 입력하면 2개월이라는 뜻이에요. 2개월을 입력하면 이 데이트라고 하는 함수는 시작하는 날짜로부터 2개월 뒤에 날짜를 구해주는 함수입니다. 날짜를 구해서 몇 월 며칠이다 이렇게 표현해주는 함수이고요. 이오 month라고 하는 함수는 입력하는 방식이 방금 전 이 데이트랑 똑같거든요. 이오 month, 스타트 데이트, 그리고 month 입력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오 month는요. 시작하는 날짜로부터 2개월 뒤의 날짜를 계산해요. 근데 그 2개월 뒤의 날짜를 주는 게 아니고 그 해당되는 월의 마지막 말일 날짜를
나타내 줍니다. 그럼 5월 4일로부터 2개월 뒤는 7월 며칠인데 7월의 마지막 날인 7월 31일을 찾아주는 겁니다. 2호 먼스 말일 마지막 날짜, 그 개월수를 더한 마지막 날짜를 찾아주는 함수 2호 먼스입니다. 마지막으로 워크데이라고 하는 함수는 워크데이, 일하는 날이죠. 시작하는 날짜로부터 날짜 수를 입력을 하면 주말이나 휴일을 제외한 평일만 날짜를 세서 해당되는 날짜가 며칠인지를 구해주는 함수의 워크데이입니다. 워크데이 입력하고요. 스타트 데이트 입력하고요. 3이라는 날짜 수를 입력하겠습니다. 얘는 데이즈예요. 인수가 데이즈입니다. 날짜 수예요. 입력해서 가로를 닫아보면 5월 4일로부터 3일 뒤는 워크데이가 5월 9일이라는 게 계산되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5월 4일 수요일, 5월 4일로부터 5월 4일 일했죠. 이날로부터 3일 뒤입니다. 5월 4일 시작했죠. 5월 5일 어린이날로 쉬었습니다. 공휴일이었습니다. 5월 6일 지났고요. 7일 토요일 안 세고요. 1일 공휴일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9일, 3일째까지, 3일째 날은 5월 9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말이나 휴일을 제외한 날짜 수 후의 날짜를 계산하는 워크데이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날짜, 시간 함수에 나오는 시험 범위에 나오는 함수들을 한 번씩 살펴봤고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권의 106페이지에 날짜, 시간 함수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번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생년월일을 표시하시오라고 하는 문제예요. 데이트라고 하는 함수와 미드 함수를 사용을 하라고 하는 건데,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생년월일, 이 윤정민이라는 사람의 생년월일을 살펴보면 881201이죠. 문제는 88-12-01을 만들으라는 생년월일을 만들어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데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88연 88이고 월은 10이고 일은 1이라고 만들어주면 88-01-12-01을 만들어줄 수 있겠죠. 미드 함수를 이용해서 먼저 88을 추출하고 월인 12를 추출하고 일은 01을 추출해서 연월일을 재조립, 데이트 함수로 재조립 해보겠습니다. 88을 가지고 오려면 미드로 주민등록번호표에서 스타트 넘버 시작하는 남자는 왼쪽에서 첫 번째서부터 시작해야 되죠. 그리고 88 두 글자 가지고 와야 되니까 2 입력해서 88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얘는 이제 연도가 되죠. 여기서부터 데이트 함수 사용해서 연도는 미드로 첫 번째서부터 2개 가지고 온 얘가 이 88이 되겠고요. 월, 먼스 인수는요. 얘가 되죠. 12를 가지고 와야 되죠. 얘는 미드로 주민등록번호표에서 88 세 번째인 1부터 가지고 와야 되니까 세 번째에서부터 2개를 가지고 오면 12를 가지고 올 수 있겠죠. 다음 인수 1은요. 윤정민의 인수는 01입니다. 01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미드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에서부터 2개를 가지고 와야 되죠. 입력해 보겠습니다. 미드 주민등록표에서 다섯 번째에서부터 2개를 가지고 온 게 데이트 함수의 데이 인수입니다. 데이트 함수 연월일 모두 입력했습니다. 가로 닫아서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881201 연월일을 미드 함수로 가지고 와서 데이트 함수로 생년월일을 만들어낸 거를 날짜 데이터로 만들어준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채워넣기 해서 마지막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표 2에서 기준일과 입사일, 주민등록 번호를 이용해서 연차와 나이를 영역에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연차와 나이를 표시하는 방법은 우리 책에 나와 있고요. 8년차 가로 열고 30일 가로 닫고로 표시를 하는 거고요.
연차와 나이를 계산하는 공식 적혀져 있습니다. 사용해야 되는 함수는 이어 레프트 함수, AND 연산자를 사용을 하라고 합니다. 여기다 이제 모두 한꺼번에 하기 전에 우리 옆에다가 공란에다가 한번 먼저 연차를 계산해 볼게요. 연차는요, 기준일 빼기 입사일 연도죠. 기준일은 여기 기준일 나와 있고요. 입사일은 각 사원별로 입사일이 다르겠죠. 기준일에서 2021을 빼서 입사일에 22에서 오장동이라는 사람의 입사일 2019를 빼면 연차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 기준일과 입사일에서 내가 필요한 건 지금 현재 연도만 필요한 거니까 이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기준일과 입사일의 연도를 추출해서 두 수를 빼보겠습니다. 는 이어 입력해서요. 기준일 연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빼기 입사일의 연도가 필요하죠. 이어 입사일의 연도 닫아서 3년차 22년에서 19년 뺐으니까 3년차라는 걸 구했고요. 옆에다가 다시 한 번 더 나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는요, 기준일 연도 빼기 1900 더하기 주민등록번호 앞 두 자리래요. 그러면 우리 기준일 연도 했던 거는 이어라는 함수로 한 번 더 빼면 되고요. 주민등록번호에서 92가 필요하죠. 이 92라는 문자를 가지고 오기, 숫자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레프트 함수 이용해서 추출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 이어라는 함수로 기준일 연도를 추출해봤으니 레프트 함수 먼저 한번 해볼까요? 레프트 주민등록번호표에서 왼쪽에서 2개 필요합니다. 그럼 92라고 하는 생년을 가지고 오죠. 생년에서 우리 필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부터 기준일 입력하고 가로 열고 1900 더하기 주민등록번호 앞 두 자리 공식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는 앞에다가 기준일의 연도 가지고 오고요. 빼기 가로 열고 1900 책이랑 똑같이 지금 공식 만들고 있는 거예요. 뒤로 가서 가로 닫아서 계산하면 30이라고 하는 나이를 계산했습니다. 이제 요 두 가지를 각각 계산했던 걸 여기에다가 연차 가로 3 그리고 가로 열고 30 가로 닫고의 함수를 한번 쭉 입력해 보겠습니다. 다시 입력하는 거예요. 이어 기준일의 연도 가지고 오고요. 빼기 이어 입사일의 연도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3년 가지고 왔죠? 그 다음 이어서 가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문자 AND 연결 연산 하고요. 문자열 가로를 만들겠습니다. 가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나이 계산을 차례죠. 나이는 다시 한 번 더 AND 연결하고요. 이어 기준일의 연도 가지고 오고요. 거기에 빼기 1900과 그리고 레프트 주민등록번호에서 2개 가지고 온 거 계산하고 닫아서 3년차 30을 만들겠습니다. 마지막 가로 닫아야 되죠? AND 연결하고요. 문자열로 가로를 닫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장동을 3년차 30이라는 표시 얘처럼 만들어냈고요. 쭉 채워넣기 해서 다른 문자 이거 만들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쭉 채워넣기 해볼게요. 그러면 안 되죠? 보시면 기준일이라고 하는 거는 마지막 거 이렇게 오류가 났을 때는 마지막 셀에 가서 더블 클릭을 해보면 내가 원했던 범위가 제대로 선택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 기준일이 이동이 됐죠. 상대 참조가 되어 있죠. 기준일은 모두에게 다 동일한 기준일을 적용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상대 참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범위가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은 거거든요. 이럴 땐 다시 처음으로 가서 첫 번째에 가서 파란색 기준일을 절대 참조를 한 번씩 눌러주면 돼요. 다시 채워넣기 해볼게요. 채워넣기 해보면 이렇게 마지막까지 내가 선택한 범위들이 제대로 계산이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가 출발일과 휴가 일수를 이용해서 회사 출근일을 표시합니다. 주말은 제외하라고 하고요. 이 데이트와 워크데이 함수 중 알맞은 함수를 선택해서 사용하라고 합니다. 주말 제외라는 단어가 나오면 워크데이 무조건 사용하시면 됩니다. 워크데이 입력하고요. 스타트 데이트는 휴가 출발일이죠. 인수의 스타트 데이트 휴가 출발일 입력했고요. 그리고 데이즈는 휴가 일수입니다. 휴가 일수 입력해서 확인하면 회사 출근일을 주말을 제외한 회사 출근일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생년월일과 요일 구분표를 이용해서 태어난 요일을 표시하라고 합니다. vlookup과 weekday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는 건데 weekday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요일의 일련번호를 구할 거고요. 요일의 일련번호를 구해서 요일 구분표를 활용해서 vlookup으로 요일을 이제 텍스트로 바꾸는 작업을 할 건데 보시면 월요일이 1번이죠. weekday 함수 쓸 때 월요일이 1번인 리턴 넘버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자, 태어난 요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요일 일련번호 weekday 찾아볼게요. 시리얼 넘버는 날짜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어떻게 요일 넘버 기준을 정할 건데 아까 요일 구분표에서 월요일이 1번이었죠. 그럼 월요일이 1인 2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야 vlookup 할 때 기준이 동일하니까요. 요일 한번 구했고 요일의 일련번호 구했고요. 이제 vlookup에서 검색값 자체가 요 weekday라는 함수가 되겠죠. vlookup 사용해서 검색값은 lookup value는 weekday라는 함수의 요일 일련번호가 되고요. 그 다음 테이블 어레이 검색 범위는 요일 구분표가 되겠죠. 요일 일련번호로 시작해서 요일 가지고 오고자 하는 범위까지 드래그 하고요. 얘는 절대 참조해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콜 인덱스 넘버는요. 열번호죠. 구분으로부터 요일은 첫 번째, 두 번째에 있습니다. 2번이에요. 2번 입력하고 1번은 월요일, 2번은 화요일 정확한 일치 0번입니다. 이래서 하면 요일에 따른 요일 구분표의 요일 일련번호에 weekday로 구한 요일 일련번호에 따른 vlookup으로 요일 구분표에서 요일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1번 106페이지 1번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108페이지 이제 날짜 2번 시트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요. 자, 한번 볼까요? 날짜 2번 시트 옮겨서 저희가 아직 1번에 if 나온 건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if라는 문제를 풀어보고 다시 와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표 2번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입사 일자와 현재 날짜를 이용해서 근무 연수를 표시할 건데 근무 연수는 현재 날짜의 연도에서 빼기 입사 일자의 연도를 빼라고 합니다. 그럼 현재 날짜는 여기 아무 곳에도 나와 있지 않는데 today라는 함수와 year 함수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럼 현재 날짜는 오늘 날짜 today로 구한 다음에 year로 추출을 하면 되겠죠. today 닫아서 오늘 날짜 확인했고요. 이 함수에다가 year를 쓰면 날짜의 일련번호로 바꿔보겠습니다. 2021을 구할 수 있죠. 여기에서 빼기 입사일자의 연도 뺄 겁니다. 이어 입사일자에서 연도만 추출해서 빼보겠습니다. 1900년도 1월 1일부터 시작한 1년 번호로 지금 구했기 때문에 얘 서식에서 날짜를 바뀌거든요. 얘는 실서식에서 날짜를 바꿔주시면 돼요. 근무 연수 20년인 거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채우기에서 문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표 3번 문제입니다. 오늘부터 시험 일시까지의 남은 일수, 잔여 일수를 표시하시오 라고 합니다. 오늘부터예요. 그럼 시작 날짜는 오늘 날짜고 종료 날짜는 시험을 봐야지 종료가 되죠. 시험 날짜가 종료 일자입니다. 잔여 일수 계산하는 데이지 함수이고요. 엔드 데이트는 시험 날짜입니다. 그리고 스타트 데이트는 today 함수 써서 오늘 날짜를 찾겠습니다. 그 데이지 함수 가로 닫아서 확인하면 잔여 일수를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표 4번 문제입니다. 수업 시간을 이용해서 입실 시간을 계산하고 시간 뒤에 시를 포함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입실 시간은 매시 정각이며 수업 시간의 시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입실 시간이 매시 정각으로 표시하라고 하는 거죠. month, hour 함수 중 알맞은 함수와 연산자 and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학원 시간표를 보면 피아노 과목의 수업 시간은 1시 13시 10분입니다. 그럼 매시 정각이라고 했으니까 입실 시간의 정답은 13시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시간을 추출하는 함수 hour 사용해서 시간만 추출해 보겠습니다. hour 시간 입력해서 닫으면 13이라는 시간을 추출하게 됐고요. 뒤에다가 시라는 걸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and 연결하고요. 문자열 시를 입력해서 문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 5번 문제입니다. 입차 시간과 출차 시간을 이용해서 주차 요금을 계산하는 문제인데요. hour, minute 함수 사용해야 하고요. 주차 요금 10분당 200원으로 계산을 하라고 합니다. 날짜 시간 함수에서 가장 까다롭다라고 판단되는 문제입니다. 주차 요금을 계산할 건데 문제를 함수를 풀기 전에 문제 먼저 한번 눈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차량 번호 5587이라고 하는 차량이 10시 30분에 들어가서 11시 30분에 나왔어. 출차를 했어요. 근데 요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계산하나요? 시간은 시간대로 빼고 분은 분대로 빼죠. 그래서 시간은 시간대로 빼서 11 빼기 10을 했더니 1이 나왔고요. 그죠? 분은 분대로 빼서 30 빼기 30을 했더니 0이 나왔어요. 그럼 1시간 주차를 했다는 거죠. 그럼 이 주차요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봤더니 주차요금은 10분당 200원이래요. 10분당 200원이니까 요 1시간은 우리 60분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1시간을 60분으로 바꿔주죠. 한 번 더 바꾸겠습니다. 11에서 10 뺐고요. 여기에다가 시간을 분으로 바꾸면 60을 곱하면 같은 단위가 되죠. 60을 곱했습니다. 얘 만약에 분 단위에도 잔여 시간이 남아 있었다면, 소요 시간이 남아 있었다면 이 두 개를 시간과 분을 더해야 되겠죠. 이럴 때도 시간은 분으로 단위를 바꿔줘야만 두 수를 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과 분을 똑같이 분 단위로 바꿔서 더하면 60분이라는 수를 나왔습니다. 그럼 10분당 200원을 계산을 하려면 60분을 10분으로 나누겠죠? 그런 다음에 200원을 곱하면 우리 1200원 내면 되는구나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 푸는 거를 동일하게 함수에서도 시간은 시간끼리 추출해서 빼고요. 분은 분끼리 추출해서 뺀 다음에 시간의 단위와 분의 단위를 동일하게 분의 단위로 맞춰줘서 요금을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을 먼저 계산해 볼게요. 시간을 추출하는 함수 hour입니다. hour 출차 시간에서요, 입차 시간을 빼겠습니다. 빼면 1이라는 숫자가 나오고요. 한 번에 뺀 다음에 hour를 추출해도 되고, hour 출차 시간 11 추출했죠. 그런 다음에 또 한 번 hour 입차 시간 10 추출해서 빼도 됩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되세요. 시간 가지고 왔고요. 얘를 이제 가로로 묶은 다음에 똑같이 분으로 바꿀 거예요. 분 단위로 바꿔서 60을 만들어 줬습니다. 이제 더해야 되죠. 분 계산해야 되죠. 더하기 분도 똑같습니다. 미니트 출차 시간에서 분 추출해 오고요. 빼기 미니트 입차 시간에서 분 추출해 오겠습니다. 두 개를 빼서 더하면 60분 계산될 수 있고 분에서 얼마만큼의 시간이 남는다면 같이 더해져서 시간과 분을 모두 다 더했습니다. 얘를 가지고 이제 주차요금 10분당 200원을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이 전체를 가로로 한번 묶어서 나누기 10 하고요. 곱하기 200원 해서 주차요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세워놓기 해서 문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한 번에 풀라고 하면 굉장히 복잡하다라고 판단되실 수 있어요. 옆에 공란에다 한 번 하나 시간 계산해보고 분 계산해보고 그리고 요금 계산해보고 한 다음에 다시 한 번에 정리하시는 게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